코인이슈님, 지금 경제방송만 틀면은 죄다 중국 얘긴데 중국 디폴트 이슈 얼마나 심각할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주식이나 코인 다시 한 차례 진짜 크게 폭락 올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중국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마도 다른 방송에서는 못 들으실 겁니다. 그거는 자부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관련된 뭐 이런 막 몇백만 이런 뭐 유튜브 채널들 거기서도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국 현지 계신 분, 그리고 지금 파산 지금 절차 진행 중인 또 거기 관계자분들이랑 또 이렇게 조인을 해서 얘기 들은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말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중국이 경기 악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대. 뭐 대출 우대금리 인하했고 이제 며칠 뒤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보통 이제 LPR 금리라고 하죠. 중국의 기준금리를. 근데 이게 웃긴 게 있어. 1년 만기는 인하를 했는데 5년 만기는 그대로 동결했어. 1년 만기는 인하하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시장은 1년도 그렇고 5년도 그렇고 싹 다 인하해 주기를 원해. 근데 1년만 딱 인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인하를 쉽게 못하는 상황이야. 왜? 뭐 때문에? 제일 크게 걸리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 딱 대답 나와야 돼. 이거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글자: 위안화. 그렇죠, 우리 스타님. 위안화 하락. LGFV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 부채고 위안화. 자, 5년에 LPR 내려, 1년도 내려. 위안화 가치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위안화 가치가 어때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그룹들 채권을 발행해서 역외 채권, 달러와 부채를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 피가 들어올 수 있을까? 나는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 중국 부동산이 너무 유망해 보여.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중국이 위험하고 중국이 힘들 것 같아. 그럼 그게 뭐로 바로 반영이 돼요? 중국의 환율. 위안화 환율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힘들다는 건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밑바닥 찍는다는 거야. 지금 역대 최저치로 찍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그럼 여기서 5년물, 1년물,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 그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빨리 시장에 활기를 심어줘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외환이 계속해서 반출되고 있거든. 중국 내에 5% 상위 잘 사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돈을 어디로 빼고 있다? 해외로 빼고 있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환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야, 안 그래도 위안화 팔아 제끼고 뭘로 원해요? 그 사람들은? 위안화보다 비트코인, 비트코인보다 달러. 그럼 위안화 시장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안 그래도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까지 세게 한다?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시장도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 금리를 못 내려. 이해되셨나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금리를 올리니 많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 중국한테는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자, 지금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야. 코인이슈님, 지금 경제방송만 틀면은 죄다 중국 얘긴데 중국 디폴트 이슈 얼마나 심각할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주식이나 코인 다시 한 차례 진짜 크게 폭락 올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 거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파장이 클 거다, 폭락할 거다, 1번. 아니, 요거 그냥 괜찮이 그냥 넘어갈 것 같다, 2번. 가장 궁금합니다. 파장의 심각성. 심각할 거다, 1번. 자, 이번 영상에서 대답은 안 드릴 겁니다. 대답은 안 할 건데 코인이슈가 이렇게 지금 실제로 중국의 현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얘네 어떤 애들이냐면은 컨트리 가든, 우리 뭐 한국으로 따지면 벽개원 그리고 컨트리 가든이고 또 벽개원, 그리고 이름이
중국 애들이 어려워. 비구이 위안. 비구이 위안. 요렇게. 그래서 옥자는 컨트리 가든이랑 비구이 위안이랑 벽계원이랑 다 다른 애들인 줄 알아. 같은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중중그룹, 중즈그룹, 신탁사 얘네들. 얘네들이 지금 위험성이 이렇게 나온 건데, 얘네들이 만약에 중국 내에서 무너지면은 시진핑 정부는 어떻게 될까? 시진핑 정부는. 자, 최근에 헝다그룹이 파산을 했죠. 디폴트를 했습니다. 어디서 디폴트를 했죠? 이게 중요해. 중국이 뭐 위험하니까 뭐 주식이나 코인 막 대폭락할 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게 중요해. 헝다그룹 얘네들이 파산 신청을 했어. 근데 어디서 했죠? 뉴욕 법원에서 했습니다. 뉴욕 법원에서 했다는 거는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얘네들이 그 미국 증시 그 월가 있는 애들한테 JP 모건이라던가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한테 자금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채권을 항복한 거야. 못 갚겠습니다. 항복한 겁니다. 헝다그룹은 작년부터 터졌죠. 1년 넘게 계속해서 버텼어. 중국 내 헝다그룹은 지금 파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파산 신청을 했냐? 헝다그룹이 파산했대. 그래가지고 막 다 위험하대. 주식코인 막 대폭락한대. 자세히 봤더니 뉴욕 법원이야. 뉴욕 법원에서 파산했다는 거는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달러화 부채인데 그거를 못 갚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중국 내 헝다그룹은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작년에 터졌고 얘네들이 어떻게 막았냐면은 돌려막기. 교환사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헝다그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부동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아. 자동차, 뭐 식음료. 쉽게 말해서 지네 자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주식들을 반영해서 주는 거야, 그냥. 너네 채권 갚아야 될 거 있어? 알았어. 우리 헝다 음료 줄게. 헝다 자동차 줄게. 주식 줄게. 계속 돌려막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컨트리 가든이라던가 중주그룹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중국이 무너집니다, 뭐 제2의 리먼 사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애들 무너질까? 파산 신청될까? 헝다그룹은 1년 동안 버텼고 중국 내에 있는 헝다그룹은 아직도 파산 신청 안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구이완, 벽계원, 컨트리 가든 얘네 같은 애들입니다. 중주그룹 얘네들도 중국 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무조건 파산을 막을 겁니다. 막을 거예요. 왜? 얘네들 무너지면 시진핑 정부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 대규모 시위한 거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봤는데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요. 그땐 진짜 끝납니다.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그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짜 얘네들이 막을 생각이었고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순서가 잘못됐어. 중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갔어야 되냐면은 구조조정을 먼저 시작해. 헝다그룹도 구조조정을 딱 시작하고, 그리고 역의 달러화로 갚아야 되는 이런 부채들은 당연히 먼저 갚아야 돼. 중국 내에서 구조조정 먼저 시작하고 달러 부채들은 무조건 갚고, 그래야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이라던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야, 쟤네는 지금 부동산 개발그룹 회사들이 지금 그 달러화 부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근데 달러화 부채도 못 갚아. 60조 원이 넘는 몸뚱이를 가진 기업이 고작 300억을 못 갚아. 그럼 중국의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될까? 국가 신용은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위안화를 곤두박질 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세게 못 내리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뭐 벽계원이 됐든 중주그룹이 됐든 헝다그룹이 됐든 무조건 막을 겁니다. 돌려막기를 하고서라도. 그리고 위안화 표시 부채죠. 얘네들이 뭐 LGFV부터 시작해서 지방부채를 끌어쓰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진짜 공산이잖아. 공산당이다 보니까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막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부동산 개발 그룹 얘네들이
파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작다. 대신 근데 얘네는 못 막아. 얘네는 못 가. 위안화 표시 부채는 무조건 막습니다. 근데 얘네는 못 막아. 얘네가 누굴까? 컨트리가들이 못 막았던 300억 달러 표시 부채. 여기에 채권 발행한 것들. 달러로 갚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못 갚을 겁니다. 못 갚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컨트리가든, 헝다그룹, 중릉국제신탁 이 세 개의 기업의 공통점이 뭘까? 이 세 개의 기업들 공통점. 이 세 개의 기업은 외국계 자금들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자, 컨트리가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홍콩 쪽에서 자금을 끌어왔어. 그래서 외국계 자금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야. 그리고 헝다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가 자본들이 들어갔습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 근데 이런 애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줘. 그러니까 이번에 뉴욕 법원 파산 신청을 한 거고, 뉴욕 법원에서. 자, 그리고 중릉국제신탁 얘네들도 역시 외국계 자본. 얘네들이 6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80%가 외국계 자금들이에요. 80%가.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은 우리가 여태껏 배운 홍콩이 있죠. 홍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다 배웠었죠.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자금들을 홍콩이 금융창구 역할을 해. 그럼 내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중국 본토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홍콩을 한번 거쳤다가 중국으로 들어가.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일 크게 시행을 했던 게 뭐냐면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있죠. 우리 다 배웠던 거. 국가보안법 실행을 하면서 뭐 일국양제 뭐 얘기는 하는데 그냥 홍콩은 거의 중국 거죠. 그래서 원했던 게 뭐냐면 전 세계 해외 국가들이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홍콩에 진출을 해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도 하고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홍콩 달러를 막 사갖고 들어오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로 바꾸고 싶었냐면은 홍콩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너네 홍콩 달러 사가지고 중국 본토 투자하지 말고 홍콩 달러를 위안화로 빼자. 자연스럽게. 대신 너네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 이자는 달러처럼 줄게. 투자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도 방법, 법안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고. 그럼으로써 미국이 어떻게 돼요? 홍콩에 대한 이런 무역이라던가 이런 관세 혜택들 싹 다 없애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외환 유출로 이어졌고, 홍콩은 비트코인을 개방하면서 외환을 수급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자, 그러면 이 컨트리가든, 헝다그룹, 중릉국제신탁 얘네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달러화 부채 못 갚고 있다는 겁니다. 갚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위안화 표시 중국 내 얘네들은 무조건 막을 겁니다. 무조건 막을 거고 달러화 표시 부채는 막지 못할 겁니다. 그럼 달러화 표시 부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확실한 건 뭐냐면 앞으로 중국 쪽 관련해서 뭐 부동산 개발 그룹들 얘네들이 채권 발행을 한다, 역외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 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채권 투자, 외국인 투자 자금들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이해되셨나요? 중국 정부에서 지금 헝다그룹을 뉴욕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건 뭔 뜻이냐면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네들이 살릴 생각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을 했겠지. 중국 내에서 하고 최대한 달러 부채 이자는 갚았겠지. 그래야 중국이 그래도 갚을 여력이 있나 보네. 위안화 가치가 절하가 안 되지.
근데 갚을 수 없고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수함에도 막아줄 수 없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국가 신용을 못 올리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중국 내에서는 헝다 식음료, 헝다 자동차 돌려막기 하는 거야. 교환사채로 계속.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방송에서 혹시 이런 분석들 보셨나요? 기사도 이거 있던데. 최근에 터지고 있는 컨트리가든, 중주그룹, 얘네들 파산되는 것들이 일부러 파산하는 거래. 왜? 중국 정부에서 얘네들을 국유화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기사 보신 분 1번. 지금 중국이 일부러 이거 터트리고 있는 거다. 일부러 파산시키고 있는 거다. 컨트리가든부터 시작해서 중주그룹부터. 왜 이상하지? 60조 원이 넘는 이런 몸땡이 기업이 뭐 때문에 그래요? 300억 고작 이자 못 내가지고 이렇게 터졌는데. 충분히 그럴싸한데? 많이들 보셨구나. 국유화 하겠다. 일부러 파산시키고 있는 거래. 많이들 보셨구나, 이런 분석들. 자, 그러면 코인이씨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중국 정부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그 컨트리가든부터 시작해서 중주그룹 이런 애들을 국유화시켜서 내가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스티브 백님, 바로 나오네. 역시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신 분들이 높다니까, 지식 수준이. 내가 얘네들을 국유화 시켜서 내가 작업한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금리를 인상시켜야지. 그렇죠. 금리를 인상해서 얘네들이 아예 갚을 수 없게끔 만들어. 지급할 수 없게끔. 교환사채든 뭐든 안 돼. 그러면 그때 중국 정부에서 모든 부분들 다 커버 치려고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걔네들 지분을 가져가고, 그럼으로써 국유화하고 걔네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얼마나 엉터리 분석인 건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들이. 가져가려면 금리를 높여서 어떻게 해요? 갖고 와야지. 다 커버해주고. 지분 가져가서 지네들 가져오면 그게 국유화지. 지금 중국이 뭐를 하고 있죠? 금리를 인상하고 있나요? 인하하고 있나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인하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다, 힘들다. 힘들다는 겁니다. 자, 아까 컨트리가든 말씀드렸었죠. 헝다그룹. 컨트리가든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에 중국 정부 얘네들을 먹으려고 했으면은 이미 구조조정을 안에서 해놓고, 여기에 달라 이거 부채들 싹 다 갚아줘. 갚아준 얘네들이 싹 다 가져가. 그래야 위안화 가치도 절하가 안 되고 지켜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헝다그룹이 크지도 않아. 근데 그 달러 부채 이자를 못 갚아서 뉴욕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야, 우리 돈 없어. 달러 빚 못 내. 그 뜻은 정부에서도 이거 손 놨다는 겁니다. 손 놨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중국 정부에서 요거를 막 일부러 파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왜? 야, 근데 300억도 못 내서 이렇게 파산해?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중국 내부 사정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자,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중국 관련 주식이라던가, 뭐 미국 주식도 해당이 되겠죠. 투자를 하면서 제일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 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애들. 자, 올해 상반기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물론 이거 코인 이슈가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맞을 건데, 코인 이슈가 요거 안 좋게 본다. 기억나시는 분? 어떤 분이 미국 주식인데, 미국 주식 이거 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코인 이슈님? 작년부터 코인 이슈 말씀드렸죠. 이거는 추천 안 드린다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추천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을 거라고. 기억하시는 분? 금맹님,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구독자분이 코인이슈면 테슬라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테슬라 이거 단기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뭐 AI 관련돼서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미래가 아주 밝기 때문에 5년 10년 갖고 가실 거면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테슬라가 왜 위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워. 기술적으로도 싸우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싸우고 AI 관련해서 싸우고 서로 싸우면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게 누구다? 테슬라가 될 거다. 테슬라가. 왜? 미국 불매운동 운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가장 타격을 입어요? 스타벅스? 테슬라? 스타벅스는 아무리 불매운동 하더라도 마실걸? 테슬라가 되겠죠. 테슬라가 되겠죠. 왜? 중국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 제일 먼저 끊겠죠. 그러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테슬라 이거 안 좋게 봅니다. 지금 테슬라가 쭉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물론 상반기에 좀 AI가 이렇게 급등할지 몰랐어요. 걔네들 오르면서 같이 올랐는데 그게 좀 미스였긴 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은 테슬라 안 좋죠. 제일 먼저 힘들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아니어도 중국에서 정부 보조금들 지원해주면서 하는 미국 사업들, 비즈니스들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중국 관련해서 비아디라던가 아니면 뭐 TSMC라던가 중국 관련 애들 싹 다 매도한 이유.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 월가 투자자들도 다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중국 내에 역외 채권 이런 투자해온 기업들 있죠. 중국 내 달러 요거 받아온 기업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2007, 2008 리먼 사태 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 서울 9호선 지하철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맥커리 인프라라고 얘네들이 이제 외국계 자금들 끌어와가지고 투자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8년도 9호선을 그때 개통했을 때 투자했던 애들이 맥커리 인프라 얘네들이에요. 맥커리 인프라라는 얘네 자산운용사들. 얘네들이 달러를 갖고 와서 투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한테 매년 수백억 정도 이렇게 수입을 받았었는데 2014년도 이게 불거지면서 철수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중국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중국 내에도 뭐 도심 철도라던가 뭐 항공이라던가 2000년도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여태껏 미국계 기업들, 자산운용사들 얘네들 달러 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던가 비즈니스들이 많을 겁니다. 걔네들 어떻게 될까? 걔네들은 어떻게 될까? 걔네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 위안화로 갚아야 되는 이런 기업들 안 무너져. 안 무너져. 하다못해 청년별 연령대별 이런 실업률 관련해서도 발표도 안 해. 그냥 지네 마음대로야. 그냥 주먹구구시로 운영되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중국 내에서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데 여기에 달러 채권 발행한 것들, 달러로 갚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9호선 만들었던 맥커리 인프라 이런 애들처럼 중국에 지금 달러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주말 동안 궁금증들이 다 풀려버린다고. 그럴 때 우리가 막 지금 중국 내일 당장이라도 막 무너질 것 같이 막 그렇게 분석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 뭐 국유화한다? 그건 좀 말도 안 되네. 팩트 체크를 하고 주말에 중국 특파원이랑 수시간 동안 하면서 이런 얘기들 다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가 바로 뭐 터진다? 중국이 뭐 올해 하반기에 무너진다? 제2의 리먼 사태다? 사실상 그러긴 힘들다.
그러긴 힘들다. 물론 나중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도 있고 비트코인 시장 활짝 개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곧바로 막 무너지고 막 그렇게 하는 나라는 아니다. 이슈님, 그럼 미국 3대 신용평가사에서 중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 주식코인에 영향 크죠. 그거는 영향 크지. 위안화 가치 어떻게 될까? 근데 국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이번에 뭐 피치사가 미국을 이렇게 했는데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지네들도 그냥 악의적으로 개인적인 이런 것들로 딱 내려버리면은 걔네도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걔네들도 망하는 또 지름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영향 크죠. 중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어. 얼마나 영향 커. 근데 이제 그것도 있겠죠. S&P냐, 무디스냐, 피치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S&P가 한다 그러면 시장이 파급 효과가 클 거고, 무디스가 한다? 그러면은 뭐 무디스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식으로 좀 하나 말씀드려볼까? 무디스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시는 분? 요거 멤버십 방송에서 했던 건데,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가 없어. 무디스는 워렌 버핏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다 미국 얘네들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 강등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S&P가 1등, 무디스가 2등, 3등이 피치이기 때문에 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그거보다 S&P가 이렇게 강등시키는 게 좀 더 시장에 영향력은 크겠죠. 라이브에서도 말씀해 주셨음도 멤버십에서만 이게 계속 내용이 헷갈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위험한 거 맞다. 근데 그 위험성이 막 내일 당장이라 막 무너지고 뭐 제2의 리먼 사태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